안녕하세요. 오늘 하고 다음 주 하루 해서 공법을 한번 이렇게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뭐 2, 3년 하신 분은 예외지만은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 가지고 공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할 실력 안 돼요. 민법도 그러고 1월달부터 했다 손 치더라도 1월달부터 막 치열하게 하진 않았을 것이니까 1월달부터 열심히 해도 7개월, 6개월 반이에요. 7개월도 안 됐는데 전과목이 머릿속에 딱 해서 점수가 60점 나오는 것은 거짓말이고, 냉정하게 진단하면 지금 시험 보면 과락 면하는 레벨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7, 8월 달에 치열하게 공부해서 거기서 55점, 60점 가는 거예요. 그리고 9, 10월 달에 10점 더 업시키고 그리고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7, 8개월, 6, 7개월 해가지고 과목별로 짱짱한 실력이라는 것은 거짓말이고. 그래서 이렇게 주말 이틀 특강을 하게 되면 공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을 쫙 해요. 이틀 동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한 서너 달치를 이틀 만에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고 이렇게 갈 텐데, 그리고 수업 시간에 나 다 기억하고 내일 시험 본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10분 쉴 때 요 1시간 동안 한 거 있잖아요. 10분 쉴 때 저 뒤에 서서 와글와글 하지 말고 오늘 하루만 한번 해봐요. 10분 쉴 때 여기에 나오는 문제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거기 지금 우리 교과서가 7페이지가 광역도시계획 설명 나오죠. 우리 교과서가 광역도시계획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거든요. 진짜 이 양쪽 2페이지 한 장 얘만 외우면 무조건 풀려요. 그리고 이걸 딱 공부했으니 오른쪽 페이지에 객관식 문제가 제발 좀 풀어달라고 널브러져 있죠. 얘를 왜 방치하냐고. 길 가다가 돈 있는 건데 돈. 그래서 이걸 이제 10분 쉴 때 그 오늘 진도 1시간 배운 걸 다 풀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장 넘어가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한쪽, 그러죠? 공부하기 되게 편하게 됐다니까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스프링철은 90점을 위한 교재가 아니고 90점을 위한 교재 아니에요. 그 짧게 공부해서 효율적으로 70점, 65점, 70점 반드시 나오는 교재가 이 교재예요. 짧은 시간에 공부 되게 하기 편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만 여러 번 익숙하고, 여기 뒤에 문제들 있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 그 양 많은 게 딱 한 장 반 외우고 17페이지 보면 그 좋은 문제들이 널브러져 가지고 제발 나 좀 풀고 좀 가라고. 그래서 오늘은 1시간 배움 양만큼을 10분 쉴 때 연필로 풀어보셔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진짜 제가 속는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다 합격해야 되잖아요. 나도 아침에 나도 참 고달프구나. 어제도 토요일인데도 저녁까지 수업을 하고 금요일 날은 10시간 수업을 해요. 금요일 날은. 그리고 이제 뭐 계속하고 일요일인데 또 나가는구나. 뭐 교회 안 가는 건 좋은데 안 따라가니까 수업하러 가니까 교회 가자 소리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들은 얼마나 힘들까, 학생들은. 그래서 이렇게 죽을 고생하는데 다 합격해야지. 그래서 공법은 딴 데서는 과락을 면하는 과목이지만 우리는 과락이 아니라 다른 과목을 보태주는 과목으로 만들자, 이렇게. 최소 여러분들은 공법에서 65점 이상 나오도록 해야 돼요. 자, 6페이지 펼쳐보는 거예요. 자, 6페이지 펼쳐보면 제가 어차피 다행히 여러분들은 왕생초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왕생초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눈만 뜨고 있는 산송장 시절은 벌써 6개월 전에 지났으니까 지금 이제 그야말로 100일 남겨놓고 치열하게 이제 날개짓을 좀 하려고 하는 상태니까, 자, 시험용으로 하나하나 정리할 테니까 한번 보는 거예요. 용어부터 뒤에 나옵니다만은, 자, 애지간히 좀 됐다 싶으면 책 안 보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혼자서 연필로 줄쳐보고,
광역도시계획이 이제 용어들 쭉 섞어 놓고 틀린 거 몇 개냐 할 수 있잖아요. 광역도시계획 나오면 딱 하나만 주의하면 되죠. 어디에 대한? 광역시가 아니라는 거, 그러죠?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자, 어디에 대한? 광역계획권. 여전히. 자, 제가 여기서 수업을 한 걸 촬영해서 짤강이라고 밴드에 올리지요. 여기서 촬영하는 거. 그걸 저 김포 학생들이 보더니 목동 학생들은 우리 학원보다 대답 더 약하게 하고 잘 못하네요, 이런 얘기를 해요. 거의 진짜 대답 잘하거든요. 막 틀려도 막 크게 해요. 그러니까 실력이 빨리 늘어요. 진짜로 졸리지도 않고. 그리고 이 공부가 20대 이하의 아주 명석하고 아주 깨끗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은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해도 되는데, 우리는 일단 뇌가 깨끗한 상태는 지났잖아요. 뇌가 혼탁해요. 뇌세포 자체도 어디 뭐 확 줄었고 반으로. 이때는 입으로, 진짜 입으로 떠들고 누누이 얘기해요. 손으로 써보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나오면, 자, 여러분 가기 전에 두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그렇게 풀어야 객관식 풀려요. 자, 두 가지. 뭐 하고 뭘 주의할까요? 자, 첫째, 요 놈은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하는데 이걸 광역으로 바꾸면 안 된다. 요거 하나.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합쳐서 무슨 계획? 도시군 계획. 허투루 보면 안 돼요. 요거 하나 주의하고, 그 다음에 이놈들은 항상 얘가 나오면 이 두 개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얘는 주로 어디서 짜냐?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시 또는 어디에서? 군 단위까지 짜는 계획이에요. 군인데 광역시 관할구역의 군은 포함하고 제외하고, 요거 하고 요 두 개도 많아진다. 요 두 개를 아는 거 두 개. 문장 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객관식은 저 둘 중에 하나를 손보거든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이란 놈은 군 단위까지 짜는데 광역시에 있는 군은 짠다 안 짠다? 안 짠다. 그리고 이놈은 뭐하고 뭐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되는구나 하고 모르겠다. 그리고 객관식 문제 풀 때 그냥 풀는 게 아니라 지문을 딱 뜨면 그 두 가지 주의하라고 그랬는데 하고 둘 중에 하나 맞을까? 이렇게. 그래야 객관식 실수를 안 해요. 그 다음에 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요거 나오잖아요. 요거 특별시, 광역시 요거 나오죠. 요거 광역시에 대한 장기 계획은 광역 도시계획이 아니고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광역시 도시군 기본계획, 세종시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시군 군별 기본계획. 자, 그래서 시군 단위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발전 방향지에서는 자, 무슨 계획? 종합계획이란 말은 여기서 쓴다. 얘는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요거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할 때 야가 뭐가 된다? 지침. 무슨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광역 도시계획 수립할 때 지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자, 도시군 관리계획 짤 때 자, 여기에 맞춰서 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 놈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뭐가 된다? 지침.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의 개념은 딱 하나만 주의하면 되죠. 두 개구나, 두 개. 얘는 주로 도시군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에 전부 다 일부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은 어딜 말한다? 어딜 말하기는 여기지. 그러죠? 특별시의 일부, 광역시의 일부, 세종시, 제주도의 일부, 시군의 일부에 대해 수립하는 토지형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정진하고 미관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무슨 계획을 말한다? 이걸 도시군 기본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다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은 요 도시군 계획이잖아요. 요거 특별시, 광역시 등등 시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다 일부다. 일부를 대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해서 한번 읽어놓고, 그 다음에 객관식에서 아침에 보고 저녁에 틀리는 게 바로 5번, 6번, 7번. 아침에 멀쩡한 눈으로 대답하고 저녁에 틀리고 이렇게. 자, 5번이 자 뭐라고요? 도시군 계획시설. 자, 도시군 계획시설. 요거.
요거를 설치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 도시군. 이건 진짜 우리 350번 한 것 같아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뭐냐 했더니 전체의 기반 시설 중 설치할 때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결정 아니에요? 아니 어이없이 장난친다니까요. 객관식은 틀리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체의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무슨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 그리고 요 도시군 계획 시설 요 놈을 설치하는 사업이 자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 자 여기서 개발행위 허가 이번 주에 배웠잖아요. 개발행위 허가까지 우리 배웠잖아요. 국토법. 자 그럴 때 왜 건축물 건축 등등 허가 받는데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경우에는 허가 따로 안 받는다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경우에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할 때 허가 받아라 이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큰아들, 도시개발 사업이 둘째 아들, 정비 사업이 셋째 아들. 이 세 아들 다 합쳐서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 그러면 시험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형질 변경이라고 나오면 개발행위 허가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업에 의해서 할 때는 따로 이중으로 개발행위 허가 받는 게 말이 안 되지. 이 사업에 의하지 않고 건축을 하고 공작물 설치하고 형질 변경 등등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그냥 외우지 마시고 리듬 있게 아들이 몇 놈? 세 놈이다. 큰아들이 시설사업, 둘째가 개발사업, 셋째가 정비사업. 얼마 좋아. 이거 단골이야 이거는. 이거 왜냐 똑같거든요. 이거 용어 정의를 지문 내고 싶어. 제일 내고 싶은 게 예하고 예요. 예.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말한다. 맞아 틀려요? 틀렸잖아요. 잠깐만 또 어디 댕겨왔어요? 조금만 틈만 주면 어디 다녀온다 이게. 자 다시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말한다. 틀렸지요? 얘는 예를 말한다 그러면 안 되지. 도시군 계획 사업은 예하고 예를 다 아우르는 개념이니까.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정비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한다. 맞지요? 그럼 이 세 아들은 이 집 아들이다 그 얘기니까. 오케이? 이 집은 이 큰아들만을 말한다 그러면 안 되지. 이 집에는 큰아들도 있고 둘째 셋째 있으니까. 오케이? 진짜 철학적이다 진짜 강의 하나가. 이거 이랬는데 이제 오늘 이후로 틀리면 같이 손 잡고 죽는 거예요 우리 둘이 다. 그 창문 열고 확 그럼 영물 뛰어들면 죽을까 안 죽을까요? 안 죽지. 왜냐하면 중개사법성이 먼저 떨어졌잖아. 얼른 하면 창문 열고 떨어진다며. 그 위에 떨어지면 안 죽어요. 딱 보고. 자, 국가계획은 특별히 뭐 여기 이제 국가계획이라는 용어 나오면은 당연히 누가 짠다고? 중앙행정기관이 짜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짭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을 제외하고 이런단 말이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을 포함해서 국가계획 짜면 돼요. 에이, 그러면 잘 안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요게 법적 위치. 자, 우리 그러면 국가계획하고 광역이나 도시군 계획이 충돌하면 어디가 우선하고? 법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2번 보면 자, 광역 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계획이라는 놈은 어디에 부합되고? 국가계획에 부합돼요. 당연히 지자체에서 짜는 거는 여기에 부합돼야 되고, 광역이나 도시군 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르면 어디가 우선하고? 야가 당연히. 이건 막 정해놓는데 예전 기출문제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바에 따르고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계획이 우선하고, 광역도시계획이 짜졌다. 거기에 개별도시의 기본계획 짜려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돼야 되고, 그 두 개가 서로 내용이 충돌하면 어디가 우선하고?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고. 요 두 개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안 봐도 돼요. 그 다음에
특별시 등등 시군에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을 짤 때 기본이 되는 게 무슨 계획? 그게 어떤 의미냐면 저 도시군 계획 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포함돼서 우리가 아는 용도 지역 등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배우는 국토법 말고 다른 법에 따라 토지의 이용, 개발,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짠다. 그 계획 짤 때 저 도시군 계획 있죠, 저놈. 저기가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라. 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이제 수도법상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되겠다. 그 상수원 보호구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만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저 도시군 계획 저놈이 저 속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가 지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 용도 지역이 가장 기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군별로 짜는 개별 다른 법에 따른 유사한 토지의 이용, 개발, 보존에 관한 계획 짤 때는 그 계획들은 어디에 맞게 돼야 된다고. 도시군 계획 요놈이 다른 법에 따른 각종 계획 짤 때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걸 광역도시계획으로 바꿔버리면 뭐 틀리지. 왜?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광역도시계획은 일반적으로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해. 없어요. 광역도시계획은 짤 일이 없다니까. 얘는 안 짜면 안 되잖아요. 서울시가 존재하니까, 지자체가 존재하니까.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다른 법에 따른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그런 말 자체가 되질 않는 거야. 광역도시계획은 없으니까. 그럼 언제 필요하냐?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을 때만 광역도시계획 짜거든요.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건 일반적으로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 놈이 다른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다른 법에 따른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그러면 무슨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 계획. 자, 그다음 요거 4번 요게 잘 보세요. 또 요거 들은 기억 나는데 문제풀이 하면서 특별시, 광역시 등 시장 군수는 광역시 군수는 제외하고 관할 구역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요. 서울시 안에 자 다른 법에 따른 환경이란 말 나오죠. 서울시 안에 환경과 교통과 수도과 하수도과 주택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파트별 계획을 서울시에서 짠다. 그럴 때는 어디에 맞게? 서울시 기본계획에 맞게 짜야지. 서울시에 대한 장기 계획을 던져놨으니까 서울시 안에 파트별, 부처별 얘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파트별 계획 짤 때는 서울시 기본계획에 맞게, 이걸 자꾸 도시군 관리계획에 맞게, 광역도시계획에 맞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듣고 있나요? 시군별로 짜는 그 부처 안에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이런 말이 나와. 이런 부문별 계획 짤 때는 그 지자체 어디에 맞게? 도시군 기본계획. 얘네들이 짜놓은 기본계획에 맞게 파트별 계획 짜면 돼요. 그럼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자, 이제 몸 좀 풀고 이제 아침밥 빵빵하게 먹었으니까 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 나오잖아요. 자, 무슨 계획? 이놈요 진짜 밥 먹을 때 식구들하고 다 두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보세요. 두 가지만. 그 외에는 나오면 틀릴 수가 없다고. 자, 광역도시계획 전업 나오면 자 제일 중요한 게 자 어디에 대한 광역계획권 있죠? 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 자, 그러면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을 하느냐? 그러죠? 그 다음에 자 이에 대한 장기 계획 짜는 게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 그렇죠? 그러면 이놈은 도대체가 누가 짜느냐? 이거잖아 지금. 이 두 개만 안 헷갈리면 돼요. 어차피 절차들은 나오면 눈에 보여요. 제일 절차 중에 틀리게 나오는 게 공청회 아닙니까? 공청회 할 때 며칠 전까지 몇 회 이상 공고해서 1회 이상 와서 깽판 쳐달라고. 그게 제일 포인트예요 사실은. 나머지는 주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이미 지정된 어디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해놓고 내용 공기 녹지 환경.
자, 다시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해보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을 열람해 보면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 기능분담, 공기, 녹지관리체계, 환경보전을 어떻게 하는지, 공기, 녹지환경. 그 다음 중요한 게 무슨 시설? 아유, 이거 기반시설로 바꾸잖아요. 광역시설 때문에 이 제도가 존재한다니까요. 여러 개 도시 연결하는 시설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개 도시를 광역계획권 지정해야지. 그래서 광역시설의 배치 규모 설치에 관한 사항은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당한다. 맞다 틀리다? 맞다. 자, 다시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설치에 관한 내용은 광역도시계획에 해당한다. OX? 오케이. 이렇게 가끔 툭툭 대답도 해야 졸리지도 않고 그러죠? 아니 진짜 사실 100일도 안 남았잖아요. 97일 남았는데 잠이 와요 집에서? 얼굴이 좋아지면 비정상 아니에요? 근데 왜 얼굴이 좋아져요? 자, 요 내용을 물론 경관계획 작년 감정평가사에서 이 지문을 또 하나 지문 넣어놓고, 자, 요 내용을 포함하는 광역도시계 짜는데, 자, 미리 뭘 지정하라고? 그러면 여기서 객관식 문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과연 만들어 봤을 때 풀릴까 말 것이냐 한번 볼게요. 광역계획권 지정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딜 대상으로 하냐? 그러면 인접한 둘 이상의 시군 관할구에게 자 전부도 되고 또 그럼 여기서 전부만을 대상으로 일부는 안 됨. 그럼 틀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했는데 이것도 잊어먹어요? 어설프거든. 표현이 보면 그런 지문들을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기억 못해도 답이 보여요. 아, 이거 어설프다. 뭐야 이거 표현 이상하네. 그게 틀린 거야. 그게 전부 또는 일부. 자, 지정권자 포인트. 자, 광역계획권 지정은 누가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도지사의 도지사. 오, 진짜 이게 여러분들 진짜 살기가 느껴져요. 자, 한 90일 며칠 남았으니까 확실히 눈빛이 달라진 거지. 예지가 번뜩입니다. 장관 또는 누구? 이 진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깔끔하게 딱 표시했는데 외우기 좋게. 그러면 뒤집어서 언제 장관님이 지정할까요? 도지사는 언제 지정할까요? 그러죠. 자, 지정권자 보니까 광역계획권 대상 이놈이 둘 이상의 뜻들이 합쳐서 시, 도 관할에 걸쳐 있다면 누가 지정하자고? 장관님, 우리 장관님. 어차피 공법은 장관님 자밖에 없어요. 그러죠?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디서 한번 나오고,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권자 외울 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장관님 나오는 거 있어요? 국방부 장관님은 국방부도 한번 나오지. 그린벨트 지정해달라고 요청하고, 또 행안부 장관도 한번 나왔네. 뭐 할 때? 채권이 한두 개래야지. 채권이 도시개발 채권 발행자에 웬일이에요 진짜. 도시개발채 아니 아직 안 했는데 우리 도시개발법 안 했는데 문제풀이. 도시개발 채권은 시 도지사가 발행하는데 행정 안전부 장관에게 승인받는 그때만. 그리고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우리 공법은 우리 주임 장관이 누구라고요? 그래서 이거 길게 할 것도 없어 장관님 그러면 돼. 자, 다시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쳐 있다.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OX 물어본 거예요. 그러지 순식간에 지나가서 뭐가 지나가는지 모른다. 다시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쳐 있다.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해야 된다. 그럼 안 돼요. 누가 지정하고? 장관. 광역계획권 요놈이 도관할구역 안에만 있어. 당연히 도지사가. 자, 장관 또는 누구? 도지사. 그렇지. 둘 이상의 시군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그 다음에 장관님이 지정할 때, 도지사가 지정할 때 볼게요. 장관님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아래 것들 시도, 시장운수 의견 듣고 자 어디에 심의 거치고? 중앙. 그렇지. 이제 이렇게 보여요. 도지사는
또 국토교통부하고도 뭐 하고 협의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놓으면 기억 안 나도 객관식 풀려요 나중에. 그리고 관계 시도 시장군수 의견 다 듣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그러죠? 이게 1, 2 가면 안 되는 거 알지요? 이렇게 가면. 자, 그 다음에 얘들 둘 중에 하나 누가 지정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 도지사가 지정할 땐 장관하고 뭐 하고 협의하고. 오케이. 자, 알거든 의견 듣고. 자, 요청. 자, 관련 부처 장이나 시도 시장군수 등은 장관 도지사 찾아가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해달라 변경해달라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러거든.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은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고 지자체장들은 장관도 되고 도지사 지정권자 찾아간다는 얘기지. 지정해달라 변경해달라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샅샅이 머릿속에 넣어놓는 거예요. 어디 안 도망가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결론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온 것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걸 짜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쥐었다 놨다 해야 되거든. 자, 광역도시계획을 누가 짜냐? 자, 같은 도 관할구역 안에서 지정됐다. 아래 것들부터. 그러면 도지사 지정했겠지. 그러죠? 같은 도 안에서 여러 개 시군을 묶었단 말이에요. 누가? 도지사가. 둘 이상 시도를 대상으로 묶었을 때 누가 지정했고? 장관님이. 같은 도 안에서 지정됐다. 그러면 도지사가 수립하는 거 아니에요? 지정된 곳에 시장 또는 군수들이 만나서 공동으로 짠다. 그래서 도지사, 지정권자인 누구 찾아가서 도지사 찾아가서 뭘 받고? 승인. 자, 여기서 여러분요 보세요. 주어가 시장 또는 군수가 짰다. 그럼 누구 승인? 이걸 장관에게 라고 내잖아요. 격이 안 맞다고 얘기했죠. 말단 시장 군수가 짜서 장관 찾아가서 승인 신청하면 또 두드리 맞고 온다. 그래서 누구 승인? 도지사. 야가 지정한 지 몇 년 가도록 안 올라오면 그러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짤 수 있어 없어요? 있다. 또 얘들이 요청하면 도지사랑 같이 짤 수도 있고 요청하면 단독으로 짤 수도 있고 이럴 때 야가 개입했을 때는 장관에게 승인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지가 지정권자니까.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둘 이상의 시 도를 대상으로 장관님이 지정해 줬잖아요. 그럼 이건 누가 짜냐? 지정된 곳에 시 도지사께서 공동으로 짜라고. 그리고 이때도 누구 찾아가 승인받고 그러지요. 이 정도 레벨 위에는 장관밖에 없거든. 그런데 얘를 가지고 도지사 승인받는다고 내지 않거든. 그러니까 주어를 얘 가지고 얘 쪽으로 안 내는데 얘 가지고 자꾸 이쪽으로 가잖아요. 시험에.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장관님이 지정한 지 몇 년 가도록 안 올라오면 자, 그 다음 하나 더. 이제 여러분 대충 보는데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있으면 장관이 직접 짤 수 있다 없다? 있다. 3년 내 안 올라오구나. 이때도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장관하고 같이 짤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같이 짤 수 없다고 나왔잖아요 답에. 그러죠? 그러면 여기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인데 잘 다시 보면 이놈을 누가 짜냐 할 때는 지자체에서 짜는 거요. 얘들이 지정해 줬으면 오케이? 그리고 지정한 놈한테 가서 뭘 받으라? 승인. 그냥 말단 시장 군수들이 같이 짰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고? 도지사. 시도지사가 짰다 그러면 장관. 몇 년 내 안 올라오면 지정권자가 짜고 같이 짤 수도 있다. 이게 무엇이 어렵다고? 지금쯤은 가능한데 처음엔 되게 어려웠어요. 헷갈리고. 지금이 이제 조금 감이 오죠? 자, 또 하는 거예요. 내가 또 성질이 있다니까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마해 할 때까지. 자, 보세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이제 알고 봐야 돼.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다면 관할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누구 승인? 도지사. 자, 이해하고 일리 가야지. 그러면 이제 광역계획권 지간주 몇 년 가도록? 시장 군수로부터 승인 신청 없으면 누가 짜고? 도지사가. 자, 1번, 2번. 또 그 다음 어디 가야 되냐면 도지사는 시장 운수가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필요하다면 관할 시장 운수하고 공동으로 짤 수 있어 없어요?
수립할 수 있고, 또 시장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면 단독으로 짤 수 있고, 이런 경우는 장관에게 승인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오케이. 한치라도 영혼이 버리면 안 돼. 영혼 버리면 안 돼요. 영혼이 나가는 건 영혼을 버리는 건지 육신을 버리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요놈 광역계획권에 둘 이상 시도 관할구역에 속해 걸쳐 있다. 그러면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이때 누구 찾아가 승인받고? 장관님. 자, 4번 국가계획과 관련돼 가지고 필요하거나 지정 후 몇 년 가도록 시도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으면 누가 짝버리고? 장관님이. 그러면 장관님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짤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드디어 가장 핵심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제일 중요한 건, 이 정도는 우리가 연습해서 그냥 입으로 막 떠들면서 혼자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늘에 뚝 떨어지는 법은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저런 것들의 수립 기준을 누가 정하냐? 당연히 누가 정해주고? 광역이든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든 기준 정해주는 사람, 그러면 무조건 국토교통부 장관. 자, 장관이 이걸 고려하는데, 자 3번 요거는 앞으로 다시 수업 시간에. 자, 장관님은 이거 짤 때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 자, 장기 계획이잖아요. 포괄적 계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 특정 부문 위주로 짠다면 그놈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짜게 하라. 특정 부문 위주로 짤 때는.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서 누가 기준 정해주고? 장관님이. 자, 그 다음에 절차 있지요. 여러분 잠깐만.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 장관 도지사는 공청회를 열어 안 열어요? 이거 지정할 때는 공청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짤 때입니다. 그래서 이거 짤 때 드디어 이제 기초조사를 하잖아요. 장기계획. 자, 그 다음 우리 광역이든 기본계획이든 20년 단위로 10년마다 짠다 말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장기계획인데, 그러면 이제 기초조사. 자, 이거는 뭐 특별히 외울 게 없어요. 자, 이 인구 경제 이런 걸 다 조사 측량을 하여야 하는데 외부 기관에 맡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초조사를 했으면 이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운영 관리하라고 그랬잖아요.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하는데 요 데이터를 몇 년마다 업데이트하고? 그렇지. 여러분 잠깐만, 5년마다 기초조사한 정보체계를 요걸 업데이트하는 거지,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이놈을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거 아닙니다. 오케이? 자, 조사를 다 했어. 자, 이럴 때 조사 측량을 잘하게 하려고 자꾸 어저께 누가 물어보는데, 아니 교수님 제가요 타인토지 출입하고 뭐 측량한다고 암기는 다 했는데 근데요 그게 왜 필요한데요? 왜 들어가요? 나무집에? 나무 땅에 왜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왜 남의 집, 남의 땅에 자꾸 들어가서 측량하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나한테 물으면 대간? 이런 걸 잘 짜려면 여기 조사 측량을 하라며요. 이 조사 측량을 원활하게 하려면 용도도 지정하고 해야 되잖아요. 광역이든 기본계획이든 도시군 관리계획 짜려면 측량을 하고 조사해야 되는데, 개인의 소유권을 너무 주장해버리면,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해버리면 조사 측량이 안 되니까 법을 만들어서 저런 업무를 잘 하려면 남의 땅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 단 며칠 전에 통지하고 장애물 변경할 때 며칠 전에 통지하고 이게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잘 하라고 타인토지 출입, 장애물의 제거 변경 절차를 둔 거예요. 왜 둔지 알겠죠? 기초조사 등을 위하여 타인토지 출입했을 때 땅 주인들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손실보상은 출입 직접 한 놈이 한다고? 행정청이 한다고? 그렇지. 이제 그런 얘기도 처음부터 그런 거 알았어요? 예 하면 안 되지. 아니라고. 내가 하고 나서 이렇게 달라졌다고. 자, 조사를 다 했으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광역도시계획 짜려면 주민들의 의견 들어야 안 들어요? 주민들의 의견 들어야 되죠? 작년 시험에 절차 5개 넣어놓고 주민들의 의견 청취 절차가 없는 거 찾아라가 문제였다니까?
아니 여기 광역도시계획 짤 때 공청회를 왜 하는데요? 왜? 주민 전문가 의견 들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희한하다니까. 자, 광역도시계획 짤 때는 주민들의 의견 듣나요? 그러면 아니에요. 공청회 해요? 그러면 그렇죠, 해야죠. 공청회는 누가 가요? 주민 전문가 가죠. 그러면 주민들 의견 듣나요?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어머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민 전문가 의견 들어서 짜란 얘기지, 그죠? 그럴 때 주민들의 의견 듣는 방법은 뭘 열으라고? 공청회. 이제 확 된 거예요. 이제 전문가 의견 들어야 되죠. 전문가. 그러면 쭉쭉 연결가 여기서 제시된 게 타당하면 반영해야 되고, 그러죠? 아니 깽판 치고 싶어도 언제 어디서 하는 줄 알아야지. 그래서 며칠 전까지 몇 회 이상, 이거 7일 전까지 2회 이상으로 작년에 평가사 시험에 냈는데, 그럼 입에 다는 게 최고예요. 입에 다는 게 입에 그냥 나도 모르게 툭툭툭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 의견 들었죠. 그럼 누구 의견 들을 것 같아요?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거라. 그러면 시장 군수가 짠단 말 나오면 요 시군 의회가 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짜면 시도 의회 의견 들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당 지방의회. 오케이? 그러면 지방의회는 며칠 의견 제출하고 30일 내에. 어렵게 갈 것도 없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요 승인 받는 거. 아까 요 승인은 다 했잖아요. 자, 다시 요런 절차를 짰다. 시장 또는 군수가 같이 짰다. 누구 찾아가고? 도지사. 시도지사가 짰다고 나오면 장관.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짰으면 30일 이상 일반 열람케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얘기인데, 승인 전에 관련 부처하고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고, 자, 그 다음에 변경할 때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죠. 자, 이때 경미한 병이나 국방상 기밀이 있으면 주민들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고? 협의심의 생략할 수 있어요? 경미한 병이요? 있어 없어요? 수경아, 너 때문에 지금 언니들 말을 못하고 있다. 있어요 하려다가 네가 하도 없다고 세게 치니까 무슨, 그죠? 제가 저렇게 세게 칠 애가 아닌데 얼마 인상이 착해 보여. 근데 없어요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가벼. 다시 얘기할게요.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절차 생략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제발 좀. 그래서 경미한 변경은 공청회를 생략하고, 그러면 틀려요. 지금 내가 눈을 다 맞추면서 지금 제발 좀 잊어먹지 말으라고 얘기를 해. 이걸 문제 풀이할 때도 내가 몇 번을 했다니까, 2주 전에. 근데 지금 또 물으니까, 자, 주민들 의견 청취 생략하나? 그러니까 예. 수경이도 또 아니에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 언니들이 막 진흙탕으로 가는 걸 막으려고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얘네들은 절차 생략이 있다 없다? 없다. 오늘 이후로 절대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요거부터. 요 시장 군수가 같이 짜거나 시도지사가 같이 짜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근데 공동 수립에 협의가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어쩌? 그때 제일 주의할 점은 이렇게 제일 잘 나오는 게,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짜는데 공동 수립에 협의가 안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자를 지정하고 고시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안 되는 거 알죠? 단독이나 공동으로 장관 찾아가서 뭘 신청하고? 조정 신청하는 거예요. 조정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광역도시계획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장관 찾아가서 뭘 신청하고? 조정. 이렇게 읽어 놓는 거야. 그러면 장관은 다시 이렇게 기한 정하여 다시 협의하도록 권고 한번 해보고, 권고를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이제 직접 조정하고 반영해야 한다. 자, 요놈은 타당성 검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제 머릿속에 봐봐요. 광역도시계획 뭐냐 나왔고, 아까 내용 있었죠, 내용. 그렇죠.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 지정해야 되잖아요. 여러 개 시군의 전부나 일부. 누가 지정한지 나왔잖아요. 지금 지정 절차 나왔고, 그 다음 광역도시 짜는 놈 나왔고, 그래요? 승인받는 것, 어떤 절차를 거치 나왔잖아요. 그리고 객관식 문제가 보여요, 나중에. 그 다음에 뭐 문제 이거 특강할 때 일일이 푸는 건 아니고요. 참 이게 평가사 봐요. 내가 참고를, 이거 문제 보지 마세요. 문제 여러분 나중에 봐. 이게 감정평가사 30회 시험, 작년 시험이야.
우리 간평사, 우리 이번에 자격증 따고 평가사 공부 또 할 거 아니요? 그거 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공법하고 민법하고 등기하고 지적이죠, 지적. 여기에 중복돼요. 감정평가사 과목에 3분의 1이 중복된다고. 우리 배운 거, 우리가 더 복잡하게 나와. 그래서 딱 합격하고 한 2달 쉬었다가 평가사 공부해보라 이 말이요. 평가사가 뭐 하는지는 알아요? 목동 아파트 가격 평가한다니까. 얘들 펜 끝에 평당 가격 결정 나버려. 보상금이 결정 난다니까요. 그래서 평가법인 2군데 이상 중복해서 평균한 가격으로 보상금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신도시 개발하거나 모든 보상, 모든 재개발하고 재건축할 때 평가사가 일단 쫙 훑고 가야 된다니까. 얘들이 얼마나 돈 많이 버는데요. 이 뒷돈도 이게 빵빵하게 살아. 얘들이 찔러준다니까. 평가 잘해달라고. 안 그러겠어요? 나 한 300만 원 찔러주고 평당 가격 20만 원을 30만 원 책정해준다. 300이 문제야? 3천만 더 주지. 왜 그런, 당장 그쪽으로 가지 말고 합격하고 가라고요. 눈빛이 그래? 내 당장 그쪽으로. 평가사 시험의 레벨이 높은데 얘들 레벨 봐봐요. 자, 봐요. 광역도시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장관이 정해버린다잖아요. 이 정도 레벨은 콜? 당장이라도 콜이잖아요. 평가사 합격했어? 영어는 좀 다 하잖아요, 여러분. 영어는 우리가 언제부터 했는데 여러분들이. 서울 사람들은 유치원서부터 한다며요. 나하고 비슷한 나이를 하더라도 서울 살았으면 유치원 등에, 전 유치원도 안 나왔잖아요. 유치원 졸업장 없어요. 경상북도 영일군 쪽으로 가요. 지금은 포항시 북구 이렇게 무슨 리 이렇게 가요. 그 학교 폐교돼서 폐교. 그래서 뭐 유치원이 뭐가 있어.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ABC 배워서 ABC 중학교 1학년 때. 지금은 상상도 아니야.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 나 지금도 안 잊어먹어. 나 처음에 충격받아서 따라 해레이 이렇게. 영어 선생님이 따라 해레이. 그리고 사투리 오리지널로 쓰면서 일본식 영어로. 일본식으로. 굿도 모닝 비서 이렇게 가는 거야. 굿모닝 잘 안 돼요. 그리고 서울 와서 내가 성공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감정평가사에 영어 들어가는 거하고 회계 원리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렇지. 회계는 뭐 집 회계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살림만 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만만한 놈이 바로 무슨 계획? 10페이지에 도시군 기본계획. 자, 이놈 도시군 기본계획 나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도시군 기본계획 나오면 떠오르는 게 없나요? 주의할 거? 그게 떠올라야 돼요. 자, 자, 한번 가보는 거예요. 자, 이놈 나오면 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절차는 광역도시계획의 절차를 준용을 하니까 기초조사를 하고 공청회 여러 주민 전문가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다 들어짠다. 그 다음에 협의심의 거쳐서 승인해 줄 거고. 그러면 다 똑같은데 어디가 문제냐? 요 수립 있죠, 요거. 자, 수립권자에 들어갔을 때 내용 필요 없어요. 도시군 관리계획 짤 때 지침. 자, 요 수립 보세요. 요거 하고 얘 두 개. 얘가 핵심이에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의무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시장,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자, 특별시에서는 누가 짜라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에서는 광역시. 그다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도 짜는 경우 있어 없어요? 도지사. 이 보람이 있다, 진짜 보람이. 이거 보고 한 거죠? 1년 내내.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짠다고 나오면 맞다고 틀리다고 이렇게 건성을 하면 안 돼요.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짜고 나오면 그냥 그 다 맞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두 놈 나오면 안 된다. 자, 요거 하나 주의하고. 야들이 짜야 되는데 예외 있어 없어요? 예외 있지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그 다음 1, 2, 3 외우라 그랬죠. 두 번째 게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안 하고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에서는 안 짜도 좋다. 자,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기본계획 내용을 다 담고 있을 때 전체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짜졌는데 뭐 들라고 개별도시의 기본계획 짜냐고. 아하, 이런 경우는 기본계획 안 짜도 되는 경우가 있구나, 그러죠. 요거 하나 주의하고, 특히 요놈 요거 하나 빠지고 이러면 안 돼요. 요거 다 빼버리고 말이야, 이렇게. 그 다음 하나 더 뭘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세 가지만 주의하면 되는데 뭐를 다 안다며 아까. 자, 요 삼특 일광 있죠. 요거 요 네 놈이 짰을 때는 승인 받고 안 받고. 그러지. 자꾸 광역시장에 짰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고 이렇게 낸다고. 자, 이 네 놈은 승인 안 받아도 돼요. 그 다음에 요 일반 시장 운수가 짜면 누구 승인? 그러지, 도지사한테 가야지. 시도지사가 아닌 것이, 장관도 아닌 것이 누구한테? 도지사 승인 받고. 이게 다요. 이게 주민들은 이거 짜달라고 제안할 수 있어 없어요? 우리 반말해요. 우리 야간에는 우리 서로 반말이야. 민증 까기로 해서 시험 보고 난 다음에 까기로 해서 누님인지 오빠인지. 내가 이런 얼굴 사가서 그렇지 별로 안 많아요. 저 고생해서 그래요. 저 20대 때 제대하고 고시공부해서 독서실 바닥에 콘크리트 바닥 있죠. 거기서 한 3년 잤더니 얼굴이 이렇게 되더라고. 그전에 안 그랬어. 그전에 괜찮았다니까. 얼굴이 독서실 콘크리트 바닥에 그때 뭐 몇 년도라고 구체적으로 말은 못 하겠는데 일단 그래가지고 콘크리트 바닥에 좀 잤더니 아우 가대 몸이 지금. 그래서 지금 후유증 심해 지금도. 그래서 제가 보기보다 한 10년 늙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 민법 재현이 형님하고 영기 형님들하고 있으면 저분들이 한참 위거든요. 저보다. 형님들한테 제가 항상 공손하게 잘해요. 그래서 우리는 야간은 우리 서로 반말하기로 했어요. 자, 볼게요. 자, 의무적 수립은 좀 전에 받고 장관 넣으셔 나면 안 됩니다. 자, 예외. 수도권에서 이런 문장들은 10번 정도 반복을 해버려요. 그래서 실수를 안 해요. 아는 거 틀리잖아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시군으로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 관할구역 전부 이건 아까 다 얘기했고. 자, 기본계획 짤 때 타관할 시군을 포함할 수도 있어 없어요? 타관할의 시군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할 수 있고. 그러면 관할시장 군수가 뭐 하게 되면 협의하면 된다. 뭐 있나? 없지. 그 다음에 절차. 자,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짤 때 5년 내 적성평가 했다면 또다시 적성평가 재취향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몇 년 내 했다면 5년 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5년마다 타당성 검토란 거 있지요? 타당성 검토 있잖아요. 몇 년마다. 요 두 개를 박스 처리해서 빈칸 메꾸기로 나왔다니까. 그래서 5년이요. 자, 말단 시장 운수가 짰다 그러면 누구 승인? 도지사. 이것밖에 없어. 도지사는 30일 내 승인해 줄 텐데, 협의심의 거쳐 승인해 주면 30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시키고 뭐 특별히 이게는. 그 다음에 요거 예외. 삼특 일광 어디 갔어요? 여기 삼특 일광. 누가 보면 고스톱 친 줄 알겠어요. 저하고는 고스톱 가르치나? 이렇게. 자,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하고 세종시, 제주도 같은 레벨의 이 네 놈이 짰을 때는 장관에게 승인 받고 안 받고? 안 받아도 된다. 바로 협의심의에서 확정하고 일반 열람시킨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수립 기준도 누가 정해주고? 장관님이 정할 때. 요거 옛날에 시험 나왔는데 당연히 장기 계획이니까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포괄적, 계략적으로 짜야 되는데 구체적 세부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이라고 냈다니까. 이 장기 계획을 너무 구체적으로 짜면 안 되지. 도시군 관리계획 짜야 되는데. 그래서 포괄적, 계략적으로. 자,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야 돼요. 자, 이 정도 레벨은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면 원래 아까 여기 편집할 때 문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또 11페이지 문제는 2문제 날라갔네. 여기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 뭐 띄어먹기도 하고 다 그래요. 자, 12페이지에 도시군 관리계획 찬물 한 잔 묻고 들어가요. 벌써 50분 넘었잖아요. 예.